세 번째 단원 대단원 벡터입니다. 벡터 첫 시간이고요. 첫 번째 유형 1부터 볼게요. 벡터의 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벡터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벡터 AB의 크기는 선분 AB의 길이와 같다라고 나왔는데, 벡터라는 건 시작하는 점과 끝점을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을 해서 어떤 유형 성분을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벡터의 크기는 여기다 절대값을 쳐주는데, 이 절대값이 쳐져 있는 것은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것이 벡터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절대값 쳐져 있는 벡터의 결과를 구하라고 하면 그 결과를 구할 때는 그 길이를 구해주시면 돼요. 그 선분의 길이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464번 문제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그림을 다 그려야 돼서 정육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대충 이 정도 잡아서 이렇게 정육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AD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 구하라는 얘기죠. 이 길이는 당연히 이 길이의 2배가 될 테니까요.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였으면 이 길이는 당연히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4가 되겠죠. 4 곱하기 이렇게 써주면 되고, FB 벡터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FB 벡터는 지금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아시겠지만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정삼각형 6개로 이루어지는 게 정육각형이니까 그럼 요 길이는 결국 정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가 될 겁니다. 이게 지금 2였기 때문에 이 높이는 당연히 얼마죠? 그렇죠. 루트 3이죠. 그래서 높이의 2배가 돼야 되니까요. 답은 뭐라고 쓰면 됩니까? 2 루트 3 갖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 루트 3이 답이겠네요.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선분의 길이 구하면 되니까요. 간단하게 문제 풀어가실 수 있죠. 자, 두 번째,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AB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떤 두 벡터가 서로 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와 같은 벡터는 방향이 같으면서 크기가 같은 벡터를 서로 같은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평행하긴 한데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 벡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벡터는 역벡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벡터는 같은 벡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두 벡터가 서로 같다고 나오면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467번 같은 문제 보시면 AF 벡터와 같은 벡터죠. 그렇죠? AF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랑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은 벡터를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무슨 벡터가 되겠습니까? D 벡터가 되겠다.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벡터의 덧셈과 뺄셈인데, 벡터는 더하는 방법은 두 가지 더하는 방법이 있어요. 벡터의 더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벡터의 합을 구할 때는 요 벡터하고, 만약에 이런 벡터를 더하고 싶다고 하면, 요 벡터를 더하고 싶다고 하면 시점을 이렇게 일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평행사변형을 그려주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결국 여기로 끝났다는 얘기랑 같아서요. 그 두 벡터의 합 벡터는 이 벡터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벡터가 지금 A 벡터라고 쓰고 여기 B 벡터라고 썼을 때 이 노란 벡터 있죠? 이 벡터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라는 표현을 쓰죠. 이걸 벡터의 합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건 평행사변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삼각형법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삼각형법은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벡터에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벡터를 이런 식으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과 종점을 두고 또다시 시점과 종점을 둔 다음에 시점과 종점을 그대로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연결시켜주게 되면 이것도 두 벡터의 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평행사변형법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삼각형법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두 방법 다 아셔야 되고요. 평행사변형법에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해주게 되면 당연히 이 벡터의 두 배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벡터의 합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두 벡터의 합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 둘의 종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 중점이 두 배가 된 벡터, 그 벡터가 두 벡터의 합이다까지 기억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벡터의 합과 합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 벡터의 차를 한번 구해볼까요? 두 벡터의 차는요, 만약에 어떤 A 벡터 빼기 B 벡터를 구하라고 하면, 보세요. 이게 A 벡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벡터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내려가는 벡터가 있어서 이 벡터가 만약에 B 벡터였다고 생각을 하죠. 마이너스 B 벡터라고 써있죠. 이 마이너스 B 벡터는 역벡터라고 하는데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정확하게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요것과 방향이 정반대로 가는 벡터 있죠. 그렇죠? 이 벡터를 뭐라고 부릅니까? 마이너스 B 벡터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의 합벡터를 구하라는 건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랑 같고, 당연히 평행사변법을 이용해도 좋고 얘를 옆으로 이동시켜서 삼각형법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A 벡터 빼기 B 벡터를 구하라고 하면 결국 이 벡터를 구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벡터의 차를 구할 때 이렇게 이동시켜서 문제 푸셔도 돼요. 역벡터를 이용해서 문제 푸셔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냐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라고 하면 A, B 벡터를 시점을 일치시킨 다음에 둘의 종점을 이렇게 연결해 주죠. 중점을 연결해 준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화살표를 보내면 됩니다. 뒤에서 앞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보내주면 돼요.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만 기억하시면 벡터의 차벡터도 종점을, 시점을 일치시킨 후에 종점을 가지고 벡터의 차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거기 470번 문제 볼게요. 470은 좀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472번 문제 봅시다. 472번 문제 보시면 또 정육각형이 그렸습니다. 정육각형이 참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정육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오른쪽 그림 같은 정육각형 A, B, C, D, E, F, A, B, C, D, E, F가 있고, A, B 벡터가 A 벡터라고 나왔습니다. 이 벡터가 A 벡터에, 두 번째는 BC 벡터가 B 벡터라고 나오는데, 이 BC 벡터는요 이렇게 이동시켜도 되죠. 뭐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요 벡터하고 요 벡터하고 요 벡터가 서로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줘도 돼요. 이게 B 벡터가 되는 거고요. CD 벡터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게 CD 벡터인데 CD 벡터도 일로 이동시켜도 됩니다. 이게 CD 벡터, C 벡터가 됐다. 그래서 벡터의 시점을 모두 일치시킨 벡터를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문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 그럼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더하는 거니까 결국 이 벡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두 벡터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 두 벡터의 평행사변형을 하나 만든 다음에 제4역점을 보내도 좋고, 아니면 여기서 삼각형법을 그대로 써도 좋습니다.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AC 벡터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C 벡터를 빼라고 했거든요. 그럼 C 벡터 역벡터가 될 테니까 이렇게 뒤로 반대로 가는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벡터는 반대로 가는 건데, 그러면 AC 벡터를 일로 이동시켜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벡터가 FD 벡터라고 생각을 해주면 C 벡터는 내려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C 벡터는 올라가는 벡터가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벡터가 되겠죠. 플러스 DC 벡터가 될 겁니다. 그럼 지금 보다시피 FB, DC가 돼서 종점과 시점이 일치하고 있죠. 그럼 하나의 벡터로 바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FC 벡터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일정한 공식이 있긴 한데 지금처럼 시점, 종점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니까 좀 편하게 푸는 학생들도 있고 이 부분이 좀 불편한 학생들도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다루는 기호랑 좀 다른 기호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벡터의 실수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벡터의 실수배는 그냥 문자와 식에서처럼 문자의 어떤 상수를 곱해서 연산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벡터의 실수배는 원래 뭐냐면요,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벡터의 실수를 곱하게 되면 이 벡터의 크기를 크게 키운다든가, 그러니까 1보다 큰 수를 곱하게 되면 이 벡터의 크기를 작게 만든다든가 0에서 1 사이 수를 곱하게 되면 음수를 곱하면 반대로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벡터의 실수배는 결국 이걸 뜻하는 겁니다. 방향은 정해놓고 그 방향에서 커지거나 혹은 작아지거나 혹은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벡터의 어떤 실수배를 곱하게 되면 크기만 키우고 줄이는 게 아니라 방향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평행한 상태에서 반대로 바꾸는 정도는 가능하죠. 그래서 방향을 반대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벡터의 실수배는 우리 일반적으로 문자의식에서 풀듯이 그대로 풀어가시면 되니까 여기 좀 스킵할게요. 자, 5번. 평면도에서 벡터의 연산이라고 나왔는데 별건 없어요. 또 육각형이 나왔습니다. 참 육각형 많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가 A, B, C, D, E, F라고 육각형이 나와 있고, AB 벡터가 A 벡터라고 나왔네요. 이 벡터가 A 벡터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AF가 B 벡터라고 나왔어요. 여기 B 벡터라고 나와 있고, A 2벡터를 구하라. 아까 문제입니다. A 2벡터는 요 벡터 구하라는 얘기죠. 이 두 벡터를 가지고 이 벡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어차피 시점은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A 2벡터를 만드는 것을 고민하시는 게 맞겠죠. 우리 저 두 벡터를 가지고 A 2벡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시점을 여기서 시작을 했죠.
끝점은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벡터를 만들어내면 된다는 뜻인데, 알겠지만 이 B벡터하고 B벡터를 이렇게 연결해주게 되면 B벡터의 2배가, 그러니까 이 B벡터가 B벡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할게요. 가죠.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1로 끝났죠. 그러면 결국 A벡터와 이 B벡터를 더해주면 얘네가 말하는 A, E 벡터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과 끝점을 연결시키는 방법, 삼각형법을 이용해서, 선생님 삼각형법을 잘 쓰는 편인데 삼각형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계속 연습하시면 선생님처럼 쉽게 연결시킬 수 있을 거예요. 연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482번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482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정삼각형은 아니고 그냥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C점이 있고 A 있고 여기 B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Q, BR, CP의 교점을 G라고 했죠. 세 중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G가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점입니다. 자, 그랬을 때 AB 벡터가 A 벡터예요. A 벡터가 여기 A 벡터고요. 그리고 AC 벡터가 B 벡터입니다. 여기 이제 B 벡터죠. 그랬을 때 GR 벡터를 구하라 하면 됩니다. GR이면 요 벡터를 구하라 하면 돼요. GR 벡터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공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벡터에서 지금까지는 공식이 별로 없었죠. 공식이 뭐 말로 된 공식들밖에 없었는데,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AB 벡터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 벡터를 시점 돌리기 공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점이 지금 A로 돼 있죠. 이 A로 시점이 돼 있는 벡터를 시점을 O로 돌리고 싶으면 OB-5A를 쓰면 됩니다. 어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죠. 마이너스 5A니까 요거 두 개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AB로 바뀌죠. AO로 바뀌죠. AO, OB니까 당연히 AB 벡터가 되는데, 요 방법을 이용해서 시점이 정해져 있는 벡터들로 시점을 모르는 벡터를 바꿔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시면 이 A 벡터도 A점이 시점이고요. 그리고 B 벡터도 A점이 시점이죠. 근데 GR 벡터는 시점이 G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A로 바꾸고 싶으면 AR-AG의 형태로 시점을 A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AR 벡터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보면 AC 벡터가 B 벡터였는데 AR 벡터는 그거에 절반 왔기 때문에 AR 벡터는 당연히 2분의 1 B 벡터라고 쓰면 됩니다. 크기만 반으로 줄이면 되니까. 그럼 AG 벡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AG 벡터는 요거 말하는 거죠. 그죠? 요 벡터를 구하라 라는 뜻이 되는 건데, 이 벡터를 구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보세요. 지금 AC 벡터하고 AB 벡터의 합 벡터를 구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평행사각을 만들어서 여기 끝까지 가는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요 끝까지 가는 벡터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벡터의 절반을 자르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몇을 곱하면 2분의 1을 곱하면 A고 뭐 H라고 잡았을 때 AH 벡터를 구할 수가 있죠. 근데 그 AH 곱하에 얘가 무게중심이라면 1대2 내분점이니까 이 벡터의 크기에 정확하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3분의 2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뭘 곱하면 된다? 3분의 2를 곱해주면 두 개가 지워지니까 결국 AG 벡터는 3분의 1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G 벡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방향만 맞춰놓으면 크기를 줄여가면서 어떤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AG 벡터를 표현하고 싶으면 전체 벡터를 구한 다음에 절반을 구하고 3분의 1을 곱하는 벡터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무게중심 벡터라는 걸 배우면서 저렇게 쓰진 않지만 지금 문제 풀어 가실 때는 방향을 일단 맞춰놓고 크기를 줄여가고 늘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선생님 B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B벡터의 2배가 되는 벡터를 2B벡터로 썼잖아요. 그것도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넘어갈게요. 쭉 한번 잘 풀어보시고, 입체도형에서 벡터의 연산이 나오는데 입체도형도 마찬가지로 연산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그 벡터를 합벡터를 구할 때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키는 벡터를 가지고 시점으로 시작해서 끝점으로 보낼 수 있게끔 방향을 돌아가면서 삼각형법을 적당히 활용해서 문제 풀어가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 받아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유형 7로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A 벡터와 B 벡터가 만약에 서로 평행하다면, 그죠?
서로 평행하다면 한쪽 벡터의 상수를 곱했을 때 이 두 벡터를 같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벡터의 크기를 줄이거나 다른 쪽 벡터의 크기를 늘리는 형태로 두 벡터는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벡터가 같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을 쓰는 거냐면 어떤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같다라는 건 지금처럼 평행하기만 하면 안 되고 크기까지 같은 상태가 돼야 서로 같은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완전히 같은 벡터가 돼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489번 보세요.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B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대요. 밑줄 그시고 정확하게 밑줄 그시고 A, B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이렇게 나오고 다른 벡터는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상수를 곱해도 어떤 식으로 스칼라를 곱해도 스칼라가 상수인데 벡터에서 상수를 곱해도 이 두 벡터는 서로 같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태생 자체가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를 곱해서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혹은 방향을 반대로 바꿔도 서로 평행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벡터는 태생 자체가 같은 벡터가 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A, B 벡터는 기본적으로 같은 벡터가 될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식은 뭐라고 나오냐면 M 더하기 N 곱하기 A 벡터 더하기 2배 M-2n의 B 벡터는 마이너스의 2M A 벡터 더하기 M-MN 플러스 4배 B 벡터.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선생님 여기서 얘를 옆으로 넘겨볼게요. 어차피 연산 그냥 된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2m으로 넘어오니까요 3n 더하기 n 갖다 쓰고 a 벡터 갖다 써주면 되는 거고 이걸 옆으로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m이 되겠네요. 그리고 4n이니까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4가 됩니다. 여기에 b 벡터가 오겠죠. 잠시만요. 만약에 이 수가 0이 아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다른 기류법입니다. 얘가 0이 아니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수로 나눠버릴 수 있죠. 그러면 나눈 수를 전체를 k 정도로 두게 되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k 곱하기 a 벡터는 뭘 만족합니까? b 벡터를 만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a 벡터의 상수만큼을 곱하면 두 벡터가 서로 같아질 수 있다는 뜻인데 A 벡터와 B 벡터는 서로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상수를 곱해도 둘은 같아질 수가 없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식은 당연히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이게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거든요. 얘를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더니 이런 식의 모순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원래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 두 벡터가 서로 같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몇이 돼야 됩니까? 아, 넌 0이 돼야 되는 거구나. 따라서 마이너스 m 더하기 n 더하기 4가 얼마를 만족해야 된다? 0을 만족해야 된다. 그럼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스칼라가 0이니까 크기가 없으니까 결국 전체는 0이 되는 거라 앞에 있는 3m 플러스 n도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됩니다. 아까 a 벡터는 0 벡터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수가 너도 0이 돼야 되는구나. 3m 플러스 n도 얘도 0이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0벡터가 아닌 두 벡터에 대해서 서로 평행하지 않다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상수들이 모두 0이 되면서 등식을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 풀려도 좋고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마치 우리 예전에 항등식 풀듯이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앞에 있는 조건 무조건 막 외우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조건을 정확하게 보시고 문제를 풀어가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금방 늘죠. 자, 우리 8번 가볼게요. 두 벡터가 서로 같은 조건의 응용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건 문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93 보시면 OC 벡터라고 나오죠. 지금 여기가 O고요. 여기가 C예요. 그래서 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OC 벡터. 그래서 OC 벡터는 이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벡터를 구하고 싶으면 합 벡터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 벡터를 예를 들어 x 벡터로 놓고 위로 올라가는 벡터를 y 벡터로 놨을 때 OC 벡터는 결국 뭘 뜻합니까? OC 벡터는 그렇죠. OC 벡터는 x 벡터 더하기 y 벡터를 뜻해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근데 거기 보면 OA 벡터와 OB 벡터로 표현을 하고 나와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OA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5점이고 여기가 A점이라고 잡았을 때 이 칸을 보면 이렇게 두 칸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그래서 OA 벡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왼쪽으로 두 칸이니까 마이너스 2x 벡터, 요 벡터가 있으니까 반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x죠. 위로 올라가 마이너스 x 벡터 맞죠? 한 칸이니까요. 마이너스 x 벡터 위로 두 칸 올라가니까 플러스 2y 벡터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게 OA 벡터가 되겠죠? OB 벡터를 볼까요? OB 벡터는 이렇게 세 칸이죠? 두 칸이네요. OB 벡터는 이렇게 여기가 O고 여기가 B거든요. 그럼 이번엔 이런 식으로 벡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세 칸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두 칸 가는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OB 벡터를 나타내주면 OB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으로 두 칸이니까 2x 벡터, 아래로 세 칸이니까 마이너스 3y 벡터가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OC 벡터는 x 벡터와 y 벡터를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식을 이용해서 x 벡터 더하기 y 벡터를 구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연립방 정식 풀듯이 무슨 뜻이냐면 위쪽 벡터에 이거 살짝 지울게요. 위쪽 벡터에 두 배를 해주면 2OA 벡터는 되겠죠. 그냥 스칼라 두 배를 해준 겁니다. 2x 벡터 더하기 4y 벡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둘을 더해요. 둘을 더하면 이 둘이 지워지겠죠. 그럼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2OA 벡터 더하기 5B 벡터 둘을 더해주면 이 둘을 더해주면 얘는 이걸 뭐가 된다? 그렇지, y 벡터가 되네요. 그래서 y 벡터 대신에 얘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y 벡터 갖다 대입해서 다시 한번 x 벡터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x 벡터를 다시 한번 대입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위 벡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축을 따라다니는 이런 벡터들을 알아야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원하는 벡터가 어떤 벡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주어진 벡터들이 기본 단위 벡터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죠. 이 부분은 중요한 일입니다. 학교 시험에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꼭 잘 기억해놓고 계세요. 다음 넘어가죠.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할 조건. 아까 선생님 평행한 벡터라고 얘기했었는데 예를 들어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면 방향은 서로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 상수를 곱하면 그러니까 A 벡터 쪽에다가 상수 K를 곱하면 그게 누구랑 같다? B 벡터랑 같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평행하기만 하면 방향이 반대라도 음수를 곱하면 서로 방향을 같이 맞춰놓고 같은 벡터로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나오게 되면 지금처럼 한쪽 벡터의 상수를 곱해서 두 벡터는 서로 같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한번 볼까요? 서로 평행하지 않고 496입니다. 서로 평행하지 않고 0벡터가 아닌 두 A 벡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조건이었고요. P 벡터가 뭐냐면 P 벡터가 A 벡터 더하기 B 벡터예요. 그리고 Q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3B 벡터입니다. 그 벡터가. 그리고 R 벡터는 뭐냐면 R 벡터는 2A 벡터 플러스 KB 벡터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B 플러스 Q 벡터, P 플러스 Q 벡터 이거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뭐다? 2A 더하기 4B 벡터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문자식처럼. R 벡터에서 Q 벡터를 빼라고 해서 요거 빼주면 되죠. 그럼 여기는 뭐다? A 벡터하고 요거에서 요거 빼준 거니까 플러스 K-3의 B 벡터 정도가 되는 거죠. 위에서 아래에서 위식을 그냥 빼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가십니까? 근데 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대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평행하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위쪽권을 만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에 상수를 곱해서 둘은 이꼴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평행하거나 0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이 이꼴을 만들고 하려면 이 둘의 개수가 완전히 같아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2가 곱해졌죠? 여기도 반드시 몇이 곱해져야 됩니까? 2가 곱해져야 되니까 이쪽 벡터의 두 배를 곱해주는 형태를 쓰게 되면 두 벡터는 서로 이꼴이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상수 K 같은 거 곱하지 마시고요. 구성을 보시면 몇을 곱해야 되는지 뻔히 보여요. 그 상수를 곱해서 한쪽을 맞춰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둘을 맞춰버렸죠? 그럼 따라서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왼쪽은 4가 될 거고 오른쪽은 2K-6이 돼서 K 값은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500번 보시면 0벡터가 아닌 두 AB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고 똑같죠? 0벡터가 아니고 평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데 얘가 한직선 위에 있대요. ABC가 자 보세요.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고 C점이 여기 있고 O점이 어딘가 있죠? 그래서 이 벡터가 OA 벡터 이 벡터가 OB 벡터, 이 벡터가 OC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죠, 그죠? 그러면 요 벡터들로 푸는 게 아니라 결국 무슨 표현을 쓸 수 있냐면 AB 벡터와 AC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AB 벡터를 시점 5로 돌리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뭐라고 쓰면 됩니까? OB-5A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AC 벡터도 마찬가지로 OC-5A로 써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시점을 원점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었으니까. 그럼 OB에서 OA를 빼주게 되면 OB에서 OA를 빼주면 한번 빼볼게요. 3A에서 A를 뺐으니까 여기는 2A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7B에서 B를 뺐으니까 플러스 6B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되고 OC에서 OA를 뺐으니까 OC에서 OB를 빼도 됩니다. OC에서 OA를 뺐으니까 여기는 A 벡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OC에서 A를 뺐으니까 여기 뭐다? 마이너스에 K 플러스 1의 B 벡터, K 플러스 1의 B 벡터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냥 연산한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죠. 또 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잖아요. 왜냐하면 한 직선 위에 나란하게 서 있으면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들은 기울기가 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기울기가 같다라는 건 결국 AB 벡터와 AC 벡터 서로 평행하다는 뜻이니까 한쪽에 상수를 곱해서 됐습니까? 2A를 써주고 2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가로를 없애놓고 씁시다. 상수를 곱해주면 두 벡터는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0벡터도 아니고 서로 평행하지도 않다면 이 6이라는 숫자가 누가 같아야 됩니까? 이 뒤를 전개하는 거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1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96과 500번이 거의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유형업에 이제 11, 12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유형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유형 11은 그냥 풀어보시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문제들이 전부 다 다르니까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문제 질문하시는 걸로 하고 유형 12는 무슨 뜻이냐면 얘가 교과서에 있어요. 그래서 출제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200m인 강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속 30m의 속력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폭이 이렇게 있는데 배가 여기를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배가 건너가려고 하는데 강물이 이렇게 30의 형태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정확하게 B 지점에 도달하고 싶은 거거든요.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강물은 30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쪽 방향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면 30의 강물에 흐르는 방향 때문에 힘을 생각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쟤는 저쪽 강물 건너편을 바라보고 배를 가면 안 돼요. 배가 가면 강물 때문에 옆으로 쭉 흘러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저쪽 건너편에 B로 가고 싶으면 실제 방향은 약간 대각선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대각선으로 잡아줘야 되냐라는 거죠. 얘가 30만큼 흐르니까요. 얘가 30만큼 흐르니까 아마도 이쪽으로 갔을 때 근데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지금 뭐라고 했죠? 50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30이 가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 길이는 뭐가 됩니까? 그죠? 이 길이는 4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각선으로 50으로 가고 강물이 30만큼 흘러요. 그럼 실제로 내가 가는 건 50만큼이 아니고 40만큼으로 직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0m/min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는 50만큼 대각선으로 가지만 이렇게 상쇄가 되면서 벡터는 힘의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배는 정확하게 A에서 B로 향해서 가는 건 맞는데 40만큼의 힘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폭이 200m라고 했죠. 4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답은 당연히 5분이 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물이 이렇게 30만큼 흐르고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절로 엉뚱한 데로 가서 찍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하니까 여기 문제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벡터 첫 시간이었는데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 나오는 벡터들은 점을 찍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면에 점을 찍으면서 벡터는 더 쉬워지는데 처음에 나오는 벡터들은 그냥 힘의 방향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죠. 마치 물리 벡터처럼. 그래서 시점, 중점을 일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도 많고 좀 생소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 뒤에 나오는 벡터들은 이제
좌표면에 점을 찍거나 공간 좌표에 점을 찍으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풀어가실 수 있어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배운 벡터들은 저 뒤쪽 얘기들은 좀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의 좌표를 찍으면서 좀 편해집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 대신 복습 열심히 해놓으시고 그리고 문제 열심히 많이 풀어놓으시고 틈틈이 교과서도 좀 풀어놓으시면 좋고,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프린트도 같이 풀어가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생했습니다.